오늘 하루 해도 꼴까닥 넘어가고 해가 짧아져 가지고 5시 반만 되면은 산골 동네는 어둑어둑 해질 무렵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댓글에 보니까 찬바람도 실실 불고 이제 그렇다니까 오랜만에 그 뜨끈한 돼지국밥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서희 농산물 근처에 이렇게 가면은 뭐 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에는 그 맞는 집이 있기 때문에 두꺼비 식당 뜨끈뜨끈하게 뭐 우리 또 여사한테 가가지고 밥 달라고 또 밉상할 일도 없고. 아이고 이거 밥 먹으려니까 손님이 타네 또. 아 애 먹겠네.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예 추워지네. 잠시 어휴 후 이제 주정차 뭐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아이 추울 때도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눈발 날릴 텐데 뭐. 태백은 진짜 지금 눈발 날려도 놀랄 일이 없다니까. 10월달이면. 이제 뭐 진짜 좋은 시절 다 갔어요. 그래도 없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따뜻하게 나은데 더운 게. 더운 게 나요? 예. 난 추운 게. 추운 게 나요? 열이 많으신가 보다. 예. 어우, 좀 더웠지 오늘은 뭐. 더운 거 딱 싫으신가 보다. 예. 일하려고 땀 많이 흘렸지. 어우, 준비가 돼. 나 더웠어.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데인가? 뒤로 들어가 주세요. 희한하게 밥 먹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손님이 탄다니까. 참. 이 양반이 문 닫을 때가 다 됐는데. 태백 닭갈비는 항상 손님이 많네. 자, 단골 국밥집에 밥 먹으러 가다가 손님이 타가지고 또 4,000원 잽싸게 벌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먹어야지. 저녁에 저 11시 12시까지 하려면 더 단단히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짠짜자잔짠짠 짜자자자잔 짜라잔짠 비털길 산길을 따라 이제 또 안 타겠지. 타지마 저녁 한 끼 챙겨 먹어야 돼. 손들라. 제발 손들지마. 아이고 요 차가 빼주네. 형님 식사하러 가십시오 이러면서. 아이고 참.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예. 그래서 단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런 중에 한 명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번에 예상 퇴출하겠다 얘기했더니 그래서 단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종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생각
스스로 자기 무게를 맞추시는 행복이에요. 앞으로 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준석 전 당대표한테는 지금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도 공약 당하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호 정지가 이준석 당대표가 됐다고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큰점 사십시오. 예, 이국자님. 그러니까 제가 뭐 안철수 의원을 용서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선거가 끝났잖아요. 근데 선거 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행동은 사실은 당의 그 선거 결과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더 언급하면서 그게 더 확산됐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유세 중에 했던 말은 부적절하죠. 그러나 그것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탓하면서 또 더 확산시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들은 다 맞지만 예. 시기에서 볼 때는 그 선거라는 국면에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입에 담은 순간 민주당 대표도 뭐라 그러고 저 커졌다 그게 이런 얘기가 방송에 있거든요. 나와서 하는 것도 누구 탓, 다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선거 와서 묻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거냐면 난세에서 영웅이 나는 건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난세 역할을 많이 해서 영웅이 되면 좋은데 이준석 영웅은 난세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은근히 제가 혹시 오해하는 걸지 모르지만 예. 난세를 추구하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난세를 좋아한다. 난세를 본인이 만들어 놓고 수습하고 만들어 놓고 수습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표의 말이 이전 대표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와닿진 않는다. 근데 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선거 지자마자 바로 나오는 일이 이건데 자칫 국민의힘이 또 내분처럼 붙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의 말을 선거 백서를 작성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끝난 뒤에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이런 부분 지양해야 된다는 끝나고 나서 저런 말을 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선거 도중에 했던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맞고 그러나 선거 도중에라도 안철수 의원이 했던 그 유세 중에 했던 말도 또 비판의 대상이 되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예. 어떤 시기에 어느 말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왜냐면 선거 과정에서요 상대방 민주당이나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굳이 왜 우리 내에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여지가 있는 말들을 하냐 이 말이죠. 가만히 있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은데 제가 좀 험한 표현 좀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자빠졌다 논쟁이라고 할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교수용. 사실 그 지금 예. 우리 변호사 얘기도 맞는 게 또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너무 캠페인 자신감 없게 우리가 국민을 선택할 만한 강서 국민을 선택할 만한 그런 자기 논리 부장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선거 나오면 그건 저희가 소개했던 그 수치가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 누구나 할 수가 있는 얘기인데 과연 전직 당대표가 공론을 함으로써 우리가 대표할 거다. 나는 굳이 네가 질것 같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여기에 선거는 사실 기세 싸움이에요. 정치는 기세 싸움인데 자 그러면 야당은 바로 그 사전 투표가 22%가 넘게 그렇게 이제 막 몰아치는데 여권의 야권의 에너지는 더 급작으로 커지는데 여권의 에너지는 정치 당대표가 20% 가까이 집권하는데 누군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내부 총질이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이미 벌써 책임론은 1, 2, 3, 4, 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거 의원이 하고 나서 하는 거 직후하는 게 맞느냐. 이게 당이 지금 뭔가 회심과 반성으로 많은 차원에서 이것을 직접권해주는 모습이 마치 당의 분열과 내공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렇게 보이게 되는 착취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에서 이게 안철수 의원이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로서야지 이렇게 되니까 전 대표가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말 걸치고 던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안 맞고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타이밍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해는 하지만 지금 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좀 각오란 걸까요? 어떤 위기를 좀 느끼는 그런 표현을 좀 하면서 뭔가 하겠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 구민들의 선택을 마치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공고를 쇄신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도권 얘기가 지금 사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이 나왔는데 그게 좀 자들었고 이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 지니까 이거 봐라 지금 수도권 시장 맞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대책 세우겠다고 했는데 유치원 변호사 무조건 무슨 선거하면 항상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얘기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팎에서 꺼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른바 비인내 대표 주자들인데 이분들 공천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 왜냐면 지역 자체가 아주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올지 모르니까. 그럼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을 물론 순대 넣지 말아요? 순대 넣지 말까요? 라도 공천을 받을 만한 인지도나 이런 여러 가지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노원병에는 공천을 받지 않을까? 그거는 일단 어떤 인위적인 사유로 이준석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 이유가요. 그 노원 지역구가 원래 국민의힘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니까 뭐 그냥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도가 중국한 20%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노원병에서 여러 가지 전략이라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전에 뭐 안철수 대표도 당선된 적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노원병에서 공천을 억울하게 못 받게 된다. 예. 그럼 여러 가지 정치 행동과 예측 불가능한 행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여당이 나중에 어쨌든 그런 혼란상의 편승을 되거나 아니 그걸 활용하는 그런 정치 행보가 예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준석 전 대표를 이기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윤영 전 얘기 방금 말씀하신 말벌집 약간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고 살짝 그런데요 지금. 다음에 이 부분은 과거에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전시 정당에서 활동하셨지만 지금은 밖에 나가 계신데 본인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용산에서는 우선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뭐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나머지 뭐 정부 이번 이 보궐선거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정부사회 공보 결국 나가려는 사람들까지 다 정리가 되는 대통령 비서실에 토익적으로 살짝만 정리하면 앞서서는 이재명 체제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가능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알고 있는 거고 용전위는 이거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거 성공적인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석하는데 각기 다른 해석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든 선거를 한번 박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해설이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나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가 얼마나 큰 비중이 아니냐 이게 좀 다르겠죠. 단위의 선거였다면 한번 처음처럼 하나 내를 받았다가 한번 당선을 받는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 글쎄요. 아까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모두에게 자, 이제 점심 겸 저녁 한 끼 해결하고 이제는 밤 11시까지 또는 12시까지 쇠가 빠지게 돌아다닐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